오늘은 와이오밍 LLC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에게 선호되는지 핵심 이유 그리고 실무적인 활용 방안을요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산 보호, 익명성 여러 얘기가 나올 텐데요. 오늘 꼭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댓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어떤 분께서 제가 델라웨어 법인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에 대한 댓글로서 와이오밍 홀딩 컴퍼니에 대해서도 다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왜 와이오밍에 대해서 그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댓글에 대한 답변이지만 충분히 이 한 영상으로 다룰 만한 그런 내용이라서요 선택해 봤습니다. 왜 와이오밍 LLC냐,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지, 이유,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무적인 방안, 장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채널이요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고요 다른 영상들,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이 좋아요의 비율이 한 10%를 넘기 어려운데요 15%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와이오밍 LLC라고 했을 때요 LLC 개념부터 한번 살짝 얘기해 보면요,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죠. 한국어로는 이제 유한 책임 회사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개인 자산과 내가 투자한 이 사업 자산을 법적으로 분리해 주는 그런 기업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간단히 말하면 LLC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 투자자는요 자신의 기타 자산, LLC에 투자하지 않은 그런 기타 자산을 사업상의 채무나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LLC가 이 오늘날 이런 사업체의 한 방식으로서 형태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요. 와이오밍 주가요 미국 최초로 이런 LLC 제도를 도입한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래로 1977년이었을 텐데요 중소기업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선택지가 되어 왔다는 거죠. 특히 뒤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와이오밍 LLC는요 타주의 LLC와 비교할 때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는 거, 에셋 프로텍션, 자산 보호, 그리고 또 낮은 세금, 또 유지 비용 등의 측면에서요 두각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활용하는 그 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들,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장점 첫 번째는요 프라이버시 보호입니다. LLC를 설립할 때 우리가 LLC라고 하면 LLC의 주주죠, 오너라고 할 수 있는 소유주, 멤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그 LLC를 운영하는 게 멤버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 매니저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멤버와 매니저, 경영진일 텐데요 이게 굉장히 주요한 참여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들의 신원 공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설립자가 원하면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주 정부에서 공개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웹사이트 같은 데서요, 소유자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자산 규모라던가 자산의 소유를 노출하기 싫어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요 뒤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와이오밍 LLC를 모회사로 활용하면서 타주에서 부동산 사업체를 소유하면요 상당 부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장점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산 보호, 에셋 프로텍션입니다. 이게 앞서 개인 자산을 투자해서 그 기업 활동을 할 때 기업 활동으로부터의 리스크를 내가 기업 내 투자금까지로만 내가 막겠다라는 거죠. 내 개인 자산으로는 이런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게 해준다라는 건데, 이걸 좀 전문 용어를 쓰면 corporate veil이라고 합니다. corporate entity의 veil이니까 껍데기를 얘기하는 걸 텐데, 이걸 통해서요 LLC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또는 LLC의 부채로부터 이 멤버, 개인을 보호하는 기본 장치가 와이오밍에서 특히 강력하다라는 거죠. 이 와이오밍의 LLC 법이요 채권자가 있다고 쳐요. LLC와 비즈니스를 같이 한 채권자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 문제를 삼을 경우에는요 이 멤버의 지분을 직접 압류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의 자산을 강제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요. 대신에 이제 이걸 차징 오더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그 멤버가 LLC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배당금을 분배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해당 배당금 또는 해당 이익 분배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이게 주 LLC 법에서의 규정이다 보니 굉장히 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와이오밍 주가 2016년이었나요 LLC 법을 또 개정을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코퍼레이트 베일을 뚫고요 멤버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조건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산 보호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환경을 만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낮은 비용과 세금 부담을 들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아주 큰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몇백 불 선이니까 다른 주에서도요. 그럼에도 더 낫다라는 거죠. 와이오밍에서 LLC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비용이요, 미국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신규 설립 비용 한 100불 정도 드나요? 100 얼마 들고요. 또 연간 보고하는 그 애뉴얼 리포트 비용도 굉장히 낮습니다. 뭐 100불이 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물론 타주라고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델라웨어만 해도요, 300불인가가 델라웨어 그 프랜차이즈 피거든요. 그리고 네바다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 3, 400불 하니까. 그런 면에서 유지비 저렴하다. 그리고 세금 측면에서도요, 와이오밍은 법인세나 소득세가 전혀 없는 그 몇 개 주들의 하나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물론 뭐 그럼에도 주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와이오밍이 아닌 내가 와이오밍에 설립하고 타주에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는 또 타주의 소득세가 발생하니까, 뭐 와이오밍에 주 소득세가 없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혜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와이오밍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주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니까 유리한 부분도 있겠죠. 자, 네 번째는 법적인 안정성입니다. 와이오밍도요, 뭐 델라웨어 얘기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친화적인 법 제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특히 LLC와 관련한 환경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최초로 LLC를 도입한 주니까요, 주소득원이 이 LLC 운영으로부터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랜 기간 관련 법률과 판례를 축적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뭐 앞서 말씀드린 저렴한 유지 비용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일 텐데요. 간편한 등록 및 유지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립 그리고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절차가 굉장히 간소하다라는 것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가능하고요. 또 타주 거주자 또는 또 외국인까지 포함해서요, 꼭 와이오밍에 가지 않더라도 손쉽게 등록을 마칠 수 있다라는 거. 뭐 여러 복잡한 별도의 어떤 서류 요구도 없고요. 또 다른 일부 주와는 달리 LLC의 그 정관에 해당되는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없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 등록과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간편하다라는 걸 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타주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델라웨어, 네바다가 대표적인 유명한 LLC 설립에 있어서 우호적인 주다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이런 주들도 좋긴 합니다. 그런데 굳이 차이를 두자면 델라웨어 같은 경우는요, 전통적으로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법인 설립지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주 법원에 있어서의 전문성, 앞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판례가 훨씬 더 많이, 타주 대비 많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법원의 판결이요, jury, 그러니까 이 배심원의 판결이 아니라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그런 어떤 코트이다 보니 찬스리 코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또 기업 친화적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렇지만 소규모 LLC의 경우에는요, 비용이 와이오밍보다는 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프라이버시 면에서 와이오밍만큼 또 강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또 델라웨어냐 와이오밍냐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네바다도요, 사실은 좋습니다. 와이오밍과 함께 이 비거주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페이퍼 컴퍼니, 홀딩 컴퍼니의 형태로 LLC를 설립하는 그 대표적인 주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네바다 주 정책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매력이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뭐 수수료도 좀 높아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익명성 보호가 전통적인 네바다 LLC에 있어서 또 혜택이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규정이 더 강화되는 추세다라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주제는 타주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 이 와이오밍 LLC를 설립하는 게 여전히 유리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하와이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칠게요. 그랬을 때 어떤 절차를 겪게 되고 어떤 장점이 있겠느냐, 또는 뭐 부담해야 되는 그런 추가의 의무가 있겠느냐일 텐데요. 와이오밍에서 LLC를 설립하고 실제 사업이나 투자를 타주에서 영위하는 그런 경우겠죠. 그렇다면 일단 와이오밍에만 LLC를 설립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타주, 예컨대 지금 말씀드린 하와이에서요, 어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업 활동을 할 경우에는 타주에서 설립된 LLC라 하더라도 그 주 하와이의 법률상 어떤 영업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과 준수를 요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결국 와이오밍에 설립하고 하와이의 foreign company로서 비즈니스를 하는, 하와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엔터티로 등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하와이 주의 등록 요건 그리고 세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앞서 와이오밍 LLC의 장점이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어떤 익명성, 프라이버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 이게 하와이에서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하와이의 등록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와이오밍에서 아무리 익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해도 하와이에서의 규정이 그만큼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익명성은 깨지겠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하와이 등록이니까. 어떤 고객은 그래서 최근에 저희 어떤 케이스 중에 와이오밍 LLC를 설립하는 이유 중에 내가 이런저런 사람들이 내 비즈니스 되게 많이 하는데 내가 여기 LLC 소유하고 있다는 거 안 알리고 싶은데 뭐 내가 다른 나쁜 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유로 설립하고 싶은데 실제 비즈니스는 하와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한계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드렸죠. 이건 뭐 사족이겠습니다만 정말 프라이버시를 원한다 그러면 이게 LLC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트러스트를 같이 컴바인 하는 게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뭐 그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오밍 LLC 좋은 점은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에셋 프로텍션 면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LLC의 어떤 운영이라던가 멤버의 책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결국 어디에서 설립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설립된 주의 규정 또는 법률이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 하와이에서 활동하더라도 어떤 법적인 보호 장치 면에 있어서의 와이오밍이 제공하는 그런 혜택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만 하겠죠. 예컨대요. 하와이 부동산 투자를 얘기했으니까 임차인과 어떤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쳐요.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 소송은 하와이 법원에서 아마도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하와이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LLC가 와이오밍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나오는 판결을 집행하고 또 그 집행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졌단 말이에요. 뭔가 불리한 판결이 나왔어요. 이거를 나의 개인 자산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와이오밍 법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떤 채권자가 또는 어떤 기타 이해 당사자가 멤버의 지분을 직접 가져가거나 아니면 LLC의 어떤 베일을 쉽게 뚫는 것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 면에서 여전히 에셋 프로텍션의 효용은 상당 부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정리하면 와이오밍 LLC는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 구조입니다. 특히 소규모 투자, 자영업 내지는 어떤 굉장히 많은 수의 투자자들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해볼 만한, 고려할 만한 그런 기업 친화적인 주이고요. 따라서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와이오밍 LLC를 고려하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혜택으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준다거나 아니면 개인 자산을 보호해주는 어떤 자산 보호 장치, 그리고 무소득세 또는 낮은 유지비, 설립비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균형 있게 활용하면요, 앞서 소규모 부동산 투자부터요, 다양한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에 이르기까지요, 폭넓은 활용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만 와이오밍에서 하고 타주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현지 그 주의 법률을 준수해야 되고요. 또 최근 이 CTA라고 하죠. 이 Corporate Transparency Act라 그래서 이 연방 차원에서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들의 실제 오너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무조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나이브한 생각이긴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타주 대비 와이오밍 LLC가 제공하는 장점이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요. 앞으로 어떤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와이오밍 LLC를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 또 주변에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채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또 주변 분들께도 이러한 정보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